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커피의 시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라인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볼 건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라이브 때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라인더들을 조금 분쇄도를 한번 맞춰보면은 우리가 조금 서로 레시피라던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핸드밀 중에서 약간 정착용으로 많이 가시는 요 코만단테 그라인더하고, 그 다음에 입문용 그라인더 중에서 전동밀 가장 많이 사용들 하시고, 저도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요 바라짜 앵코 그라인더하고 두 개의 분쇄도를 좀 맞춰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했습니다가 중요하죠. 결과적으로는 매칭을 하는 데는 좀 실패를 했고요. 대신에 이제 왜 실패를 했는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얻은 데이터들을 조금 분석을 좀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실험은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추출력, 그러니까 원두가루가 물이랑 만났을 때 얼마나 빠르게 커피 성분을 바깥으로 배출해 내는지, 요거를 기준으로 첫 번째를 했고요. 요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클레버라던가 아니면 하리오 스위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침출이니까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뭐랄까 분쇄 입자도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걸러지는 속도가 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 갖고 이번에는 에어로프레스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다 테스트를 진행하고 나니까 제가 봤을 때 클레버라던가 스위치를 했어도 아마 데이터상에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원두는 10g을 사용했고요. 물은 총 150ml. 그 다음에 코만단테 같은 경우에는 분쇄도를 10크릭부터 30크릭까지 각각 2크릭씩 증가를 해가면서 진행을 했고, 앵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분쇄도 범위가 코만단테보다는 조금 좁거든요. 그래서 12크릭부터 28크릭까지 마찬가지로 2크릭씩 올려가면서 추출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다 추출이 끝나고 눌러줄 때도 천천히 눌러주는 게 아니고 최대한 좀 빠르게 눌러갖고 총 추출 시간의 어떤 편차는 거의 없게끔 만들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결과를 제가 좀 말씀드리기 전에 좀 멍석을 좀 깔아야 되는 게, 저도 앵코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하고 입문용 그라인더로 사실은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그런 그라인더인데, 와, 테스트를 해보면서 코만단테하고 이 정도로 어떤 성능 차이가 날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사실 못했습니다. 한번 이거를 다 추출을 해서 이제 식히고 농도 측정까지 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결과물 자체가 조금 데이터가 좀 이상하다 보니까 한 번 더 했습니다. 한 번 더 했는데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보여드리면 제가 그래프를 한번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하단이 크릭수고요. 그리고 위에가 이제 TDS, 그러니까 농도입니다. 요거를 수직으로 동일하게 놓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가운데 20크릭이다라고 하면은 파란색 같은 경우는 코만단테고요. 오렌지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앵코입니다. 근데 당연히 서로 다른 분쇄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코만단테 20크릭이다, 그 다음에 앵코 20크릭이다. 그 두 개가 당연히 같은 분쇄도가 아니겠죠. 같았으면 제가 이런 실험을 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맞추고 싶다고 하면은 그래프 하나를 Y축, 그러니까 TDS축을 중심으로 해갖고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 갖고 최대한 비슷한 모양으로 겹치게끔 모양을 찾아주면 사실 되거든요. 근데 보신 바와 같이 이게 뭐 좌우로 움직인다고 해갖고 이게 뭐 썩히 그렇게 비슷하게 맞춰질 그런 모양은 솔직히 좀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움직이기 전에 잠깐 보시면은 파란색 코만단테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놀랍죠. 일단 크릭 수가 늘어나면서 떨어지는 어떤 추출력이 코만단테는 정말 그림같이 떨어집니다. 거의 약간 일직선에 가깝게 떨어지는 게 보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앵코는 좀 그렇지가 않죠.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간 분쇄도 한 16에서 24 정도 구간 잘 보시면은 크릭 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추출력이 하락이 되는 게 정말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동을 한번 시켜 볼게요. 너무 많이 이동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한 4크릭 정도만 앵코를 우측으로 한번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본 거거든요. 한 4크릭 정도 이동했으니까 코만단테 20크릭하고
엔코로 보면은 16크릭이 되겠죠. 그렇게 매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4크릭이나 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코만던테보다 엔코가 네, 데이터 자체가 다 하단에 생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제가 생각에 육안으로 봤을 때 가장 비슷한 크릭수, 그러니까 코만단테하고 앵코하고 육안으로 아니면 손으로 만져보고 제일 비슷한 크릭수로 해갖고 내리시면은 거의 농도가 최소한 10% 정도는 차이 납니다. 사실 10%면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 잘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왜냐면은 육안으로 봤을 때 정말 너무나도 비슷한 크기 입자이기 때문에 와, 여기에서 네, 추출력의 차이가 그렇게 나면 얼마나 날까? 네, 아무리 균일하다고 하더라도 균일성에서 차이가 나더라도 이 정도로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코만단테로 24크릭 사용하고요. 엔코로 20크릭을 갖고 한번 에어로프레스로 내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평소에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레시피대로 네, 추출을 해서 한번 농도까지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분쇄도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이게 코만던테 24크릭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엔코 20크릭. 이게 카메라에 잘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육안으로 보면은 사실 육안으로만 봐도 네, 앵코가 훨씬 더 곱습니다. 입자 크기가. 네. 그리고 실제로 만져보면 차이가 더 커요. 네. 확실히 코만단테가 좀 더 거칩니다. 더 굵은 입자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따지고 보면은 당연히 앵코가 좀 더 진한 커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추출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쪽이 코만단테 총 14g 쓸 거고 물 180ml. 그리고 눌러줄 때는 네, 좀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눌러갖고 네, 평소에 제가 내리던 레시피 그대로 네,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코만단테 앵코, 그래서 코만단테 24크릭, 그다음에 앵코가 20크릭, 네, 이렇게 해서 추출을 해봤고 일단은 먹어보기 전에 농도부터 재보겠습니다. 실제로 추출이 네, 비슷한 수준으로 됐는지 한번 볼게요. 농도는 비교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실제로 뭐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냥 네, 간략하게 네, 0점 안 잡고 그냥 바로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48. 네. 그 다음에 앵코 20크릭. 네. 1.44 나왔습니다. 1.44. 네. 네. 숫자는 너무 의미에 두지 마시고 그냥 비교 두 개가 농도가 어떤가. 이 정도 차이면 사실상 오차 범위 되죠. 네. 사실상 농도는 이 정도면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맛은 어떠냐. 네. 저는 뭐 여러 번 먹어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네. 분명히 비슷한 농도로 추출력을 가진 네, 원두 분쇄 입자를 갖고 지금 내렸는데 맛에서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요. 네, 확실히 앵코로 내린 게 조금 더 복합성이 좀 더 좋고요. 단맛은 조금 예외를 하더라도 여운이 조금 긴 편입니다. 네, 질감도 조금 더 네,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에 반해서 코만단테로 내린 게 훨씬 더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깔끔하고요. 네, 대신에 산미는 조금 더 확실히 더 많이 부각이 되는 느낌입니다. 네. 뭔가 약간 클린컵에 있어서는 코만단테가 압승, 하지만 질감이라던가 여운 쪽에서는 앵코가 좀 더 좋은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같은 추출력이지만 실제로 결과물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네. 그렇다고 해갖고 엔코는 뭐 무조건 뭐 여운이 많고 질감이 더 좋은 커피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라인더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네. 당연히 엔코도 크릭수를 더 굵게 바꾸면 지금 이 코만단테처럼 훨씬 더 클린하고 좀 더 선명한 산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되면은 농도에서는 네,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실제로 마셔보면은 네, 얘가 좀 더 진하게 느껴지거든요. 엔코가. 왜냐면 이제 그만큼 뒤에 여운이 많이 느껴지니까 그런 어떤 네, 착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요거를 네, 이렇게 테스트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갖고 뭐 더 해보고 싶었습니다만 전 딱 2번만 해봤고요. 2번 다 동일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단순하게 추출력으로만 네,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네, 코만단트보다 엔코가 한 4크릭 정도 더 가늘게 곱게 네, 바꿔주시는 게 크릭수 기준으로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입자로 만져서 보시면은 코만단트보다 조금 더 고운 입자에서 비슷한 추출력을 낸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 실험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난 거 바로 랜선 커핑. 제가 랜선 커핑 할 때마다 항상 그 입자 샘플 네, 보내드리죠.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갖고 계신 그라인더하고 최대한 비슷한 입자 크기, 비슷한 어떤 질감 네, 찾아서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아마 같은 커피를 갖고 우리가 테스팅을 했지만 아마 우리가 느꼈던 맛들은 네, 사용하시는 그라인더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었겠구나. 네,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추출 속도를 측정하는 네,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네, 그냥 하리오로 네, 조금 편차가 나더라도 최대한 제가 편차 없게끔 최대한 맞춰서 브루잉을 했고요. 16g에 물 240ml 불림만 진행하고 그 뒤로는 물을 그냥 원테이크로 부어주는 형태로 네,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실제 입자 크기하고 네, 추출 속도가 아마 제일 가장 매칭이 잘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결과를 보실게요. 실제로 보시면은 딱히 뭐 그래프를 좌우로 이렇게 딱 움직여서 맞출 필요가 전혀 없어 보이죠. 네. 근데 사실 22크릭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코만단테도 그렇고 뭐 엔코도 그렇고 네, 실제로 내가 물을 부어주는 속도하고 그 다음에 추출되는 속도하고 거의 비례하게 갑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물을 더 빨리 부었으면 더 빨리 추출되고 천천히 부으면은 네, 천천히 추출되는 식으로.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게 미분에 의한 클로깅 현상. 그러니까 특히 이제 추출 후반부에 원두가루가 다 가라앉으면서 네, 미분이 어떤 물기를 다 이제 막아버리는 현상들이 혹시라도 있는가를 체크를 해봤는데 코만단테든 엔코든 그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네, 요거는 둘 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농도 측정도 네, 따로 해봤습니다. 사실 요거는 굳이 해볼 필요도 없는 그런 데이터였는데 워낙에 네, 침출해서 차이가 많이 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출을 이제 측정을 해봤는데 네, 엔코 쓰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데이터인데 이거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좌우로 움직인다고 해갖고 매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래프는 절대로 아니죠. 초반부에 보면은 조금 오히려 이제 농도가 낮은 부분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입자 크기가 너무 가늘어서 오히려 추출 중간에 네, 채널링이 발생하는 네, 그래서 낮은 거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네, 추출이 잘 일어난 거는 코만단트는 14크릭부터 그다음에 엔코는 16크릭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만단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네, 정말 그냥 크릭수 변동만큼 거의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것을 네, 보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크릭수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분쇄도가 한 칸씩 한 칸씩 올려서 굵게 바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네, 바뀔 거라고 생각되는 그 추출력도 굉장히 일정하게 감소하고요. 반면에 이제 엔코 같은 경우는 네, 크릭수 변화에 따른 추출력의 변화가 그나마 제일 안정적인 구간이 한 16크릭에서 한 22크릭 정도.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24크릭이 넘어가면은 분쇄 입자가 많이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분포가 굉장히 안 좋은 게 육안으로도 네,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추출을 해서 마셔보면은 24크릭부터는 원두가 갖고 있는 캐릭터조차도 조금 잘 느껴지지 않는, 네, 많이 가려진 듯한. 그러니까 22크릭하고 24크릭하고 맛 차이가 상당히 컸어요. 물론 이거는 제가 물을 원테이크로 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물을 여러 번 나눠서 부어준다거나 다양한 어떤 스킬들을 가미를 하시면은 24크릭 이상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분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요즘 트렌드 자체가 그냥 갈아서 넣고 편하게 물을 부어서 마시는 거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앵코 쓰시는 분들은 특히 그중에서 하리오 쓰시는 분들은 24크릭 이상 사용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코만단테 갖고 계신 분들, 네, 저도 요거는 이제 이번에 제가 깨달은 건데 무조건 다양한 분쇄도 범위를 다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한 크릭 한 크릭 이동하면서 급격하게 추출력이 감소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전 구간에서 단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믿고 크릭수 원하는 대로 네, 다 바꿔가면서 쓰셔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조금 고운 분쇄도를 이용을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도 22크릭을 넘어가서 네, 추출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요번 테스트 해보면서 좀 오히려 내가 네, 활용을 잘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조금 비싼 커피들 조금 뭐 게이샤라던가 약간 좀 캐릭터만 인텐스 있게 뽑아서 즐기는 커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운 분쇄보다는 코만단테 같은 경우에는 24크릭 이상 한 26크릭이나 굵으면 한 28크릭까지 네, 굵게 해서 추출하셔도 오히려 이렇게 네, 캐릭터만 딱 뽑아서 먹기에는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코만단테하고 앵코하고 네, 분쇄도를 서로 맞추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유명한 어떤 바리스타나 뭐 커피 회사가 자신의 커피의 어떤 레시피를 딱 알려주는데 뭐 코만단테 저는 26크릭 사용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앵코 쓰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슷한 농도, 비슷한 농도감을 뽑아내야 되는 어떤 그런 커피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네, 코만단테 26크릭 분쇄도보다 조금 더 고음 입자를 사용하는 게 네,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출 시간이 비슷하다라고 하시면은 네, 실제로 입자 크기하고 비슷하게 가셔도 되고 실제로 요 코만단테 크릭수하고 앵코의 크릭수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는 거. 네. 그래서 실제로 드셔보시고 캐릭터가 좀 부족하다고 하면은 네, 확실히 코만단테보다는 좀 더 곱게 바꿔야 된다는 것만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농도가 같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맛이 똑같으냐?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네. 확실히 농도가 똑같아도 앵코로 내린 게 좀 더 여운도 많은 편이고요. 네. 캐릭터는 그만큼 조금 네, 가려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네, 그거는 꼭 머릿속에 네,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정말 너무 앵코한테 좀 불리한 데이터만 계속 나와갖고 좀 저도 좀 마음이 많이 불편한데 제가 앵코가 절대로 나쁜 그라인더라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면은 저도 최근에 몇 달 동안 코만단테 갖고 커피를 내려 먹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요거는 로스팅 끝나고 어떤 색깔이랑 향 확인하는 용도로 제가 밑에 이제 1층에서 거의 썼던 거고 실제로 제가 마시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앵코 아니면은 니체제로 저 두 가지만 갖고 몇 달 동안 계속 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려 먹으면서 얘는 좀 추출력이 좀 그런 것 같아 이런 거 느껴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그라인더라는 거, 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절대로 앵코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영상 보고 기분 나빠하거나 네,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2021년도 말에 제가 많이 좀 쉬었죠. 네, 개인적으로 좀 충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느 정도 충전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네, 그 전하고 동일하게 또 매주 또 좋은 영상으로 하나씩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항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